뉴욕 맨해튼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의 불빛은 빛났지만 제 마음은 늘 어두웠죠. 매일 반복되는 고급 요리, 미식가들의 까다로운 평가에 맞추려다 보니 제 요리에는 더 이상 열정이 없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겨울 바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0년을 일했지만 행복하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요리사가 아닌 기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요리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건데 왜 나는 사람들의 기준에만 맞추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브라운입니다. 뉴욕에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로 일한 지 5년이 넘었죠. 어릴 적부터 요리는 제 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말마다 만들어주시던 따뜻한 치킨 수프가 아직도 생각나요. 그 한 그릇이 저에게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던 순간들이 있었기에 저도 그런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요리는 더 이상 사랑이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고급 요리의 기준, 미슐랭 평가단의 압박, 그리고 고객의 높은 기대치는 제게 큰 부담이었어요. 저는 하루하루 더 높은 완벽을 요구받으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이 꿈을 이룬 지금도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보내는 긴 시간,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제게 남아있는 건 깊은 공허함뿐이었죠. 그동안 제 손에서 탄생한 요리들은 화려했지만 정작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직원들이 실수로 접시를 깨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말았어요. 이건 완벽해야 해. 우리는 실수를 용납할 수 없어. 라고요.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토록 사랑하던 요리를 억지로 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이게 정말 제가 꿈꾸던 요리사의 삶일까요? 아니면 저는 단지 화려한 수식어와 명예에 갇혀버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무엇이든 변화를 주지 않으면 나도 그리고 내 요리도 죽어버릴 거야. 며칠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친 하루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도시의 차가운 공기가 제 피부를 스쳤고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중 익숙하지 않은 향기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고소하면서도 깊은 향, 어디선가 따뜻한 느낌을 주는 냄새였습니다. 그 향기를 따라 걷다 보니 작은 한국 음식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소박한 가게였죠. 그런데도 그곳에서는 뭔가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작은 종소리와 함께 주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왠지 모를 설렘과 호기심으로 자리에 앉았고 메뉴를 보지도 않은 채 주인이 추천하는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주세요. 그렇게 저는 국밥이라는 음식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음식 국밥이에요. 뜨거운 국물과 밥을 함께 먹는 간단한 음식이지만 힘든 날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음식이죠.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깊은 맛과 함께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국물은 고소하면서도 감칠맛이 있었고 고기와 밥이 어우러지며 소박하지만 특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렇게 맛있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주인은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국밥은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끓이는 시간과 정성, 그리고 재료의 조화가 중요해요. 이런 깊은 맛은 아무렇게나 나올 수 없죠. 그 한 그릇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들어온 화려한 요리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맛, 그리고 그것이 주는 위로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요리에서 잃어버린 것이 이런 따뜻함과 진심이었을지도 몰라.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작은 한국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저를 알아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찾아주셨군요. 국밥 맛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먹었던 국밥은 정말 특별했어요. 단순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뭔가 더 깊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주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가게 한쪽에 있는 작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국밥은 단순히 한 끼를 때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국밥은 따뜻한 기억이자 힘든 시절을 버티게 해준 동반자 같은 음식이에요.
이 사진 속 어머니가 제게 그걸 가르쳐 주셨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주인과 그의 어머니가 가게 주방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쟁이 끝난 후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국밥을 끓이셨어요. 그때는 재료도 부족했지만 한 그릇의 국밥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죠. 그 따뜻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서 이 가게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들어온 요리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 단지 완벽한 플레이팅과 고급 재료만이 전부였지. 그날 이후 저는 그 음식점에 자주 들렀습니다. 국밥뿐만 아니라 비빔밥, 김치찌개 같은 다양한 한국 음식을 경험하며 그 맛의 깊이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대체 왜 이렇게 특별한가요? 모든 요리에서 정성과 이야기가 느껴져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재료가 가진 본연의 맛과 정성을 중요시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죠. 모든 요리는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요리를 통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꼈지만 어쩌면 한국 음식이 그 답을 알려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이 음식들의 뿌리를 배워야겠어. 그래야 내가 찾는 답을 알 수 있을 거야.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부주방장에게 당분간 가게를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셰프님, 한국에서는 뭘 하실 계획인가요? 부주방장이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음식이 가진 진짜 의미를 배워볼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 레스토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도 몰라. 인천행 비행기를 예약하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렘이 제 안에서 꿈틀대고 있었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은 쌀쌀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차가운 바람과 함께 코끝을 간지럽히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공기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건데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해 주시겠어요?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더니 번역기로 답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주 가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곳이라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택시는 서울의 높은 빌딩 숲을 지나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오래된 간판이 달린 작은 식당 앞에서 멈췄습니다. 식당 문을 여는 순간 구수한 된장 냄새와 함께 따뜻한 김이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가 반겨주었습니다.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추천 메뉴를 부탁드렸고 곧 구수한 된장찌개와 다양한 반찬들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된장찌개에 첫 숟가락을 뜨는 순간 깊고 풍부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깔끔한 맛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된장찌개 맛이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깊은 맛이 어떻게 나는 거죠? 제가 묻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된장은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거예요. 40년 된 장독에서 숙성된 된장이라 깊은 맛이 나죠. 된장은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지는 법이에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 온 전통의 결정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머니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깻잎장아찌를 종이에 싸서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깻잎장아찌 좀 싸드릴게요. 내일 아침에도 드셔보세요.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맛이 난답니다. 이 따뜻한 환대와 소박한 친절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고급 서비스보다도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주소를 따라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한국 농산물의 근원을 탐험할 수 있는 곳이었죠. 비닐하우스 안에서 깻잎을 다듬고 있는 농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깻잎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관리하시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부는 손끝으로 깻잎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깻잎도 숨을 쉬어야 제 맛을 내죠. 너무 빽빽하게 심으면 숨을 무시고 맛이 떨어져요.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해야 하고 매일 아침 이슬을 맞춰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농사를 짓는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깻잎의 작은 잎사귀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담겨 있는지 깨닫는 순간 저는 제 요리 철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리도 농사와 같구나.
재료 하나하나의 정성과 시간이 담길 때 진짜 맛이 나는 거야. 경기도 시골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전국 각지를 돌며 한국 음식의 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주에서는 비빔밥의 탄생 이야기를 들었고, 안동에서는 간장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발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부산의 해산물 시장에서는 신선한 재료가 요리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느꼈습니다. 각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음식에 담긴 이야기를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저는 그 진심과 정성을 제 요리에 담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깻잎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농부는 웃으며 제게 깻잎 한 묶음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깻잎이 셰프님의 손에서 어떤 요리로 태어날지 기대됩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의 정성과 맛을 전해주세요. 깻잎 향이 가득한 농장을 떠나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가르쳐준 정성과 진심을 내 요리에 담아보자.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국밥집을 중심으로 다양한 식당을 방문하며 한국 음식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국밥집은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자리 잡은 오래된 가게였습니다. 작은 테이블들이 빼곡히 놓여있는 공간에서 저는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설렁탕을 처음 맛보았습니다. 국물은 맑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을 자랑했죠. 주인은 고소한 국물 맛의 비결을 묻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국물은 24시간 동안 솥뼈를 우려낸 거예요.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이런 깊은 맛이 나오지 않죠. 그 말은 요리의 본질이 시간과 정성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산의 작은 항구 마을에 위치한 또 다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콤한 돼지국밥이 인기 메뉴였죠. 땀이 날 정도로 매운 국물 맛이지만 그 안에는 지역 주민들의 강인한 삶과 정이 녹아 있었습니다. 국밥집 아주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밥은 여기 사람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음식이에요. 힘든 날에는 더 매콤하게, 좋은 날에는 깔끔하게 조리해 손님들 기분에 맞춰드리죠. 이곳에서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주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끓인 소머리 국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식당 벽에는 가족 사진과 함께 주인의 부모님이 국밥집을 처음 시작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인은 저에게 국밥 한 그릇에 담긴 가족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전쟁 후 이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재료가 부족해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어 국밥을 만들었죠.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이 모든 경험이 모여 국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지역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특별한 요리라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밥집 외에도 다양한 식당을 방문하며 한국 음식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전주에서는 비빔밥의 본고장을 찾아갔습니다. 뚝배기에서 지글지글 끓는 돌솥 비빔밥을 마주하며 재료 하나하나의 신선함과 조화로운 맛에 감탄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비빔밥의 전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빔밥은 단순히 재료를 섞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맛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각 재료가 가진 고유의 맛을 존중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요리란 단순히 재료를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특성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는 해산물의 신선함과 풍미를 경험했습니다. 생선구이와 매콤한 생선찜을 맛보며 바다의 풍미를 담아내는 한국 음식의 정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은 활어를 손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선한 재료는 손님의 건강과 마음을 살피는 첫걸음이죠. 우리는 매일 새벽부터 가장 좋은 재료를 준비해요. 음식은 곧 정성이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국밥집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저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걸 꼭 뉴욕에서도 실현하세요.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요리랍니다.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국밥이 가진 따뜻함과 위로를 뉴욕에서도 느낄 수 있게 만들고 싶다. 뉴욕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동료 요리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고 함께 새로운 요리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조화의 철학을 요리에 녹여봅시다. 뉴욕 사람들이 한국 음식이 가진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게 해요.
첫 시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국밥의 깊은 국물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뉴욕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했죠. 국밥을 기반으로 한 소울볼이라는 메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육수는 유지하되 신선한 채소와 고기 그리고 바삭한 토핑을 곁들여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곁들임으로는 미니 크러스트 빵을 제공해 뉴욕 사람들에게 익숙한 형태로 변화를 줬습니다. 새로운 메뉴를 처음 선보인 날 손님들은 놀라움과 감탄을 표현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맛이에요. 이렇게 조화로운 요리는 처음입니다. 미슐랭 평가단도 곧 레스토랑을 방문했고 한국과 뉴욕의 맛이 융합된 요리를 극찬했습니다. 이 요리는 단순한 퓨전이 아닙니다. 재료와 철학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날 이후 레스토랑은 뉴욕 미식가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요리를 만드는 셰프가 아니라 한국 음식의 철학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레스토랑 한편에 작은 요리 교실을 열어 뉴욕의 요리사들에게 한국 재료와 조리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밥, 비빔밥, 해산물 요리에는 단순한 맛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것이 한국 음식의 진정한 힘입니다. 요리사들은 제 수업을 통해 한국 음식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만의 요리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홀로 육수를 끓이며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성과 철학, 그리고 그 따뜻한 위로의 힘을요. 요리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다. 뉴욕의 화려한 도시 속에서 저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과 시장에서 배운 철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뉴욕 셰프가 한국에서 배운 특별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요리 철학을 재발견한 여정을 담았습니다. 요리를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 음식의 특별함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